자, 우선 기본적인 도형들에 대해서 좀 보는데요. 우리가 이제 이 문제를 푸는데 우선 첫 번째는 삼각함수 기초도 좀 있어야 돼. 그런데 여러분이 삼각비에 대해서는 중3 때 공부했죠. 삼각비, 뭐 사인, 코사인, 뭐 공부했잖아요. 탄젠트. 고등학교 1학년 후반부에서 가면 삼각함수라고 공부했는데 이상하게 이 사회에서 얘기를 들어보면요. 삼각함수가 어렵다 그래요, 자꾸. 그 뒤에 나와서 그럴 텐데 그게. 그래서 삼각함수를 원래 우리가 문제를 쉽게 풀려고 도입하는 거지 어려우라고 나온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선 기본사항부터 잘 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삼각함수가 뭔지 뭐냐. 우선 삼각함수 이전에 삼각비라는 말을 알아야 돼. 삼각비가 뭐냐 했는데 여러분은 비 그러면요 자꾸 오해하고 있는 게 있어요. 뭐 1대2, 3대1 이런 것만 비인 줄 알아. 근데 실제로 우리가 이제 여기 한국에서 살면서 한국에서는 공부를 하고 있지만은 어떤 나라 쪽에 가면 선진국에서도 이렇게 그 1대2라는 표현들을 잘 안 쓰고 이거를 이렇게 많이 써요. 우리 보통 2분의 1. 근데 우리는 이게 비구, 이거는 분수 이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근데 표현 자체를 이렇게도 많이 쓰고 또 어떤 나라에 가면 얘는 맨날 또 이렇게 써.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얘하고 얘 같다는 걸 우리 초등학교 때 공부했어요. 우리가 A 대 B는 B분의 A라고 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봐야 돼. 그래서 얘만 B가 아니라 얘도 B야. 1대2, 1대2. 무슨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삼각비에 보면 뭐 사인 얼마, 코사인 얼마 이런 말들이 있잖아요. 근데 삼각비의 뜻은 뭐냐? 삼각비의 뜻은 뭐 사인 얼마, 코사인 얼마다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촌스러운 거고 삼각비는 직각삼각형의 세 변 중에서 어느 두 변의 비. 알겠죠? 삼각비가 뭐냐 그러면 삼각비는 직각삼각형의 세 변 중에서 어느 두 변의 비를 삼각비라 한다. 그러다 보니까 세 변이 있으면요. 하나, 둘, 셋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이 세 변 중에 직각삼각형의 세 변 중에서는 빗변이라는 게 있어요. 그럼 빗변이 뭐냐? 이렇게 얘기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빗변이라는 뜻은 원래 국어상으로 해석하면 이 변이 지금 빗변이잖아요. 빗변인데 우리가 빗금 친단 말도 있고 그렇죠? 비가 이렇게 안 내리고 이렇게 내린다 보죠? 바람 불면. 그래서 옛날 보면 토기도 빗살무늬 막 이런 얘기도 나오고 빗살무늬다. 거기서는 또 뭐 비를 가지고 쓴다 이런 뜻인가? 하여튼 뭐 그런 의미로 가 있지만 수학적인 정의는 명확히 알아두세요. 수학적인 정의는 빗변은 직각삼각형의 세 변 중에 가장 긴 변이에요. 무슨 말이 있습니까? 빗변 그러면 빗변은 직각삼각형의 세 변 중에서 가장 긴 변. 그러니까 혹시 이 직각삼각형을 우리가 이렇게 배열을 해놔도요. 얘를 밑변이라고 하지 않아. 얘는 빗변입니다. 어떤 무슨 말이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오해. 여러분은 직각삼각형이 있으면 자꾸 초등학교 습관 때문에 밑변과 높이라는 말을 정의해요. 위험합니다. 여러분 이거 보면 어때요? 그걸 선생님 뭐 지금 저희 고3 올라가는데 지금 밑변 높이가 뭡니까? 이럴 수도 있는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는 학생은 이게 뭐냐 그러면 높이 그럴걸요? 아니에요. 사람이 이렇게 누워있으면 사람이 키가 이거예요? 이게 키잖아요. 무슨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뭔가 봐야 돼 이게. 이걸 보고 어떻게 건물의 높이를 잰다. 그 건물의 높이인데 건물이 혹시 짓다가 좀 무너져가지고 건물이 이렇게 넘어졌다. 이렇게. 건물이 넘어져 있으면 이게 건물의 높이지 이게 높이가 아니잖아요. 근데 이게 높이란 걸 어떻게 하느냐. 뭐 간판 같은 거 보면 알 수 있겠지. 간판이 이렇게 세워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뭔가 포인트가 필요한데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걸 잘 들으세요. 직각삼각형의 세 변 중에 두 변의 비를 삼각비라 한다. 세 변의 이름을 얘기해야 되는데 이 세 변 중에 가장 긴 변을 빗변이라 한다. 빗변은 세 변 중에서 가장 긴 변이다. 또는 아주 수학적으로 얘기한다면 직각인 각이 바라보는 변. 직각의 대변이라 그래. 이 직각이 바라보고 있는 대변을 빗변이라 한다. 이런 얘기지만 실용적인 얘기는 가장 긴 변. 그러면 나머지 두 변, 빗변과 나머지 두 변으로 돼 있다. 이렇게 보세요. 빗변과 밑변 높이 하지 말고 빗변과 나머지 두 변으로 돼 있다. 무슨 말이 있어요? 왜 이걸 높이 또 뭐 밑변 이런 얘기를 제가 쓰지 않는가 하면은 여러분이 중학교 때 공부했을 때는 그랬겠죠. 사인이라는 것은 뭐 빗변분의 높이, 그 다음 뭐 탄젠트는 밑변분의 높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이 직각삼각형이 현재 정상적으로 놓여 있는지 아니면 이게 이동되는지 그런 걸 파악을 하려면 그 주어지는 각이 어디냐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게 세타가 여기에 있으면 이거 뭐 보통 여러분 밑변이라고 봐도 좋아.
그러나 어떨 때는 각 세타가 여기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럴 땐 여러분들이 밑변분의 높이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전혀 그런 얘기가 아니니까. 그래서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직각삼각형은 세 변으로 되어 있는데 세 변 중에 두 변의 비를 삼각비라고 얘기하는데 직각삼각형 세 변이란 가장 긴 빗변과 나머지 두 변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갑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은 이제 이런 직각삼각형을 놓고 여기에 어떤 한 내각 세타가 있으면 우리가 세 변이 이거잖아요. 그때 여러분 아마 초등학교 때도 공부했겠지만 중학교 때 했겠지. 코사인 세타는 이 세타가 얘예요. 코사인 세타는 이것분의 뭐 C자를 그린다고 낄낄대고 웃고 그랬죠. 코사인 C니까. 이것분의 이거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실용적으로 가려면 이런 방법을 써야 돼요. 직각삼각형에서는 빗변의 길이를 알고 각 하나가 주어진 상태에서 나머지 두 변의 길이를 구하는 방법은 심플하게도 이 각을 봐야 되는데 각을 끼고 돌면서 이게 얼마냐 했을 때는 빗변에다가 코사인 세타를 곱해주고 각을 피해가면서 이 길이가 얼마냐. 나머지 두 변 중에서 각을 끼고 있는 그런 변이 하나 있고 각을 피해가는 변이 있는데 각을 피해가는 변의 길이를 구하고자 할 때는 빗변에다가 사인 세타를 곱한다. 이렇게 외우는 게 편리하고요. 여러분이 중학교 때 공부했던 거하고 확인해 본다면 이게 세타죠. 세타 할 때 중학교 때 코사인 세타는 이것분의 이거라 했잖아요. 잘 보세요. L분의 L 코사인 세타지. L분의 L 코사인 세타가 바로 뭐야? 코사인 세타 맞네. 또 사인 세타는 S를 이렇게 쓰지도 않으면서 S 이렇게 해서 얘기 많이 했지. 그 사인 세타는 L분의 L 사인 세타. 그러니까 사인 세타 맞네. 알겠죠? 그러나 그거를 도입하면 너무 늦기 때문에 제가 방금 얘기한 걸 잘 기억하세요. 각이 여기에 있든 관계없어요. 각을 끼고 돌면서 길이가 얼마냐면 빗변에다가 코사인 세타를 곱한다. 각을 끼고 돌면 한글 쓰면 이거지. 끼고 돌면. 각을 끼고 돌면. 여기 있지? 만약 여기 이런 상태에서 이번에 똑같은 이런 상황을 놓고 여기다가 세타로 써. 그럼 이 길이 구하라. 이 길이는 빗변으로 봤을 때 각을 끼고 도는 거야. 그때 이 길이 구하면 빗변의 길이에다가 코사인 세타를 곱하는데 이걸 여러분이 연상을 쉽게 하려면 끼고 돈다, 각을 끼고 돈다, 끼고 해서 코사인을 곱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어요? 각을 피해가면 사인 세타를 곱한다. 자, 여러분이 이게 지금 돼 있으면 도형이 지 맘대로 돌아다녀도 여러분이 충분히 이해하실 텐데 이런 식으로 봐. 이렇게. 이번 여기 지금 이 길이가 L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타가 뭐가 줘? 이게 주어지는 관계없어. 만약 이게 세타로 주어져 있다면 이 길이 구하랬을 때 여러분 바로 나오겠죠. 어떻게? 빗변에다 뭘 곱하면 돼요? 코사인 세타 곱하면 이거는 L 곱하기 코사인 세타 이렇게 처리하면 돼. 이걸 L 곱하기 코사인 세타 이렇게 외우지 말고 각을 끼고 돌면 코사인 세타를 곱한다. 각을 피해서 가면 이 길이는 사인 세타를 곱한다. 그런데 여러분 곱하는 거 반대가 뭐예요? 나누는 거. 더하는 거 반대가 빼기지.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반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또 이런 것도 돼. 만약 이렇게 돼 있을 때 여기 각이 세타야. 근데 이 길이가 10이라는 거야. 그때 이 길이를 구하라는 거야. 그럼 봐. 빗변을 알고 이거 구할 때 아까 코사인을 곱한다 그랬잖아. 각 세타, 각을 끼고 두니까. 결국 이 길이, 빗변을 알고 이걸 구할 때 여기다 코사인 세타를 곱해서 이게 구하는 거야. 근데 반대로 이걸 알고 빗변을 알고 싶은 거야. 그때 이거를 뭐로 놓으면 이러면 벌써 한 박자가 늦는 거야. 뭘 놓긴 넣어 바로 나가야지. 빗변을 구할 때는 반대로 가는 거니까. 아까 코사인 세타를 곱해서 이게 나왔으면 이거를 10을 코사인 세타를 어떻게 해요? 나눠준 게 이 길이가 되겠지.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일단은 빗변하고 나머지 두 변의 관계를 신속하게 여러분들이 처리할 수 있어야 그 다음부터 우리가 이따가 이제 보면 알겠지만 지금 뭘 곱한다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곱한다는 게 바로 공비예요. 공비를 쉽게 할 수 있다. 우선 사인과 코사인에 대한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탄젠트는 가끔 써요. 이건 자주 나오지는 않는데 빗변이 아니라 어떤 각이 하나 있어요. 빗변을 제외한 나머지 두 변의 비. 그게 이제 탄젠트 아니면 코탄젠트. 탄젠트 역수라는 건데, 지금 코탄젠트라는 말이 사라졌어요. 볼 때부터. 다행이야. 저도 웬만하면 안 쓰려고 그랬는데, 탄젠트는, 여기에서 지금 뭐분의 뭐가 탄젠트냐. 여러분 이제 탄젠트 할 때 중3 때 어떻게 했어요? T자 이렇게 쓰지도 않으면서 뭐, T, 그러니까 이것분의 이렇게 했잖아요. 이걸 탄젠트 세타를 한다. 이렇게 했던 것처럼, 여기서 기억해 둘 사항이, 만약에 이 길이가 A다. 그때 이 길이를 구할 때 탄젠트를 써먹는 건데요. 이 길이가 어디 출발했느냐? 각 세타하고 붙어 있습니다. 각 세타하고 붙어 있을 때는 이 변에다가 탄젠트 세타를 곱하면 다른 변이 나와요. 지금 빗변 빼고 얘기하는 거야. 탄젠트 얘기할 때는 탄젠트는 빗변이 끼질 않아. 그러니까 각 세타에 붙어 있는 변에다가
탄젠 세타를 곱하면, 지금 이런 경우는 A에다 탄젠 세타를 곱하면 다른 변이 나온다. 또 여러분 중학교식으로 확인해보면 탄젠 세타가 이것분의 이거랬는데 A분의 A 탄젠 세타, 탄젠 세타 맞네. 알겠죠? 그럼 이게 이제 여러분 돼 있으면 이런 얘기도 되겠죠? 아까 얘기했지만 탄젠 세타는 빗변은 빼고 가는 겁니다. 근데 이 각이 세타래요. 그리고 이 길이가 10이라는 거야. 그때 만약에 여러분이 이 길이를 구할 일이 있다. 그러면 10에다가 뭘 곱하면 되겠어요? 탄젠 세타를 곱하면 된다니까. 알겠죠? 이거를 뭐 직각상으로 다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 세타가 붙어있는 변, 세타가 붙어있는 변에다 탄젠 세타를 곱하면 다른 변이 나와. 탄젠트 곱할 때는 빗변은 제외시키고 얘기를 하는 거야. 이렇게 되겠어요? 그래서 일단 직각삼각형의 세 변 중에서 어느 한 변의 길이를 알고 그 다음에 각 하나를 알고 있을 때 다른 변들을 신속하게 구하는 방법을 얘기했는데 빗변을 빼고 놓을 때는 탄젠트로 곱하는 거고 되겠어요? 빗변을 끼고 다른 한 변하고 관계를 할 때는 어떨 때는 코사인을 곱하고 어떨 때는 사인을 곱한다. 각을 끼고 돌 때는 코사인 곱하고 각을 피해가면 사인을 곱한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면 되고요. 그게 반대로 간다면 곱하기를 나누기로 처리한다. 그럼 여기 삼각함수에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직각삼각형하고 직각삼각형에서 어느 변들을 가지고 나머지 변들을 구할 때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돼요. 알겠어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정사각형에서 꼭 외울 게 있어요. 정사각형에서 정사각형이니까 이제 한 변의 길이가 모두 같지. A에 이런 식으로. 정사각형에서 대각선의 길이 있잖아요. 이거를 구할 수 있다가 아니라 사사사사삭 나와야 돼요. 제발. 이 정사각형에서 대각선 길이는 바로 이런 직각삼각형에서 피타 수승리를 이용해서 구할 수 있는 건데 피타 수승리란 건 뭐야? 빗변의 길이를 구하려면 각각 제곱해갖고 더한 다음에 루트를 씌운 거다. 이거 제곱하면 A제곱, 이거 제곱하면 A제곱. 두 개 더하면 2A제곱에다가 루트를 씌우면 여기서 루트 2 곱하기 루트 A제곱인데 A가 어차피 길이니까 양수야. A가 양수라면 루트 A제곱은 A라고 쓸 수 있다. 그래서 얘는 루트 2A 바꿔가라면 A 루트 2가 되는데 이거를 좀 미리 외워두세요. 즉 정사각형에서는 앞으로 일일이 이렇게 해보지 않더라도 정사각형에서 대각선 길이는 한 변의 길이에다가 루트 2를 곱해준 거예요. 한 변의 길이에다 루트 2를 곱해준 거야. 그래서 역으로 얘기하면 정사각형에서 대각선 길이를 알고 한 변의 길이로 가면 루트 2로 나눠주면 되는 거야. 그럼 이 왔다 갔다 관계를 알겠죠? 한 변의 길이에다 루트 2를 곱하면 대각선이 나와. 그러니까 대각선의 길이를 루트 2로 나누면 한 변의 길이를 구할 수 있다. 미니 퀴즈. 예를 들어서 정사각형이 있는데 한 변의 길이가 여기 뭐야? 대각선의 길이. 대각선의 길이가 3일 때 정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라. 그럼 대각선이 3일 때 정사각형 넓이 구하는 거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우선 아까 심플하게 얘기한다면 정사각형의 넓이는 한 변의 길이 알면 그거 제곱이잖아. 그러니까 한 변의 길이는 알면 돼. 근데 아까 어떻게 했냐면 한 변의 길이에다 루트 2를 곱하면 이게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한 변의 길이는 이 대각선의 길이 3을 루트 2로 나눈 거지. 그럼 넓이는 이걸 어떻게 하면 돼요? 제곱하면 돼. 그러니까 제곱하니까 2분의 9 이렇게 나오면 돼. 되겠습니까? 또는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 삼각함수를 조금이라도 공부한 학생. 삼각함수를 조금이라도 공부한 학생은 이게 정사각형이야. 그러면 대각선을 그으면 이 각이 몇 도가 돼요? 45도가 되지. 그러다 보니까 이 길이는 이 삼각형에서 보면 3에다가 코사인 45도를 곱한 거야. 각을 끼고 도는 거니까. 그럼 코사인 45도가 2분의 루트 2. 그러니까 결국 3에다가 2분의 루트 2를 곱한 거. 이게 한 변의 길이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넓이는 어떻게 구하는 거예요? 넓이는 이거를 갖다가 제곱해 주는 거죠. 근데 이게 2분의 루트 2라는 것은 유리화 전에는 루트 2분의 1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루트 2분의 3이라고. 한 변의 길이를 바로 구하면 그거를 제곱해서 넓이가 나와. 어때 무슨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정사각형에서 대각선의 길이와 한 변의 길이의 관계 꼭 알아둬야 됩니다. 알겠어요? 그래야 여러분들 신속하게 좀 문제를 풀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삼각형. 삼각형 중에서 특별히 정삼각형 가지고 놀아야 되는데 정삼각형 얘기를 가지고 놀기 일보 직전에 우선 기본적인 삼각형에서 오심이라는 게 있어. 오심인데 우리가 중학교 때 이런 걸 공부를 했었는데 뜻은 좀 알아야 돼요. 오심. 삼각형이 있으면 내접원의 중심을 내심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외접원의 중심을 외심이라고 해요. 그 내심, 외심은 무슨 일 알겠지? 어떤 삼각형이든지 내접원의 중심을 내심, 외접원의 중심을 외심이라 한다. 되겠어요? 그 다음에 수심이라는 말이 있어. 수심이라는 것은 각 꼭지점에서 수선을 긋는 거야, 이렇게. 수선을 긋는다, 수선. 또 여기서 수선을 긋는다, 여기 수선을 그어. 그러면 이걸 세 수선이 나와. 세 수선은 한 점에서 만나는데 얘를 갖다가 수심이라고 그래요. 수심이 별로 쓰이진 않지만 정삼각형에서는 얘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야. 수심은
세 수선의 교점. 그걸 갖다 수심이라 한다. 그 다음에 어마어마하게 중요하게 제일 많이 쓰는 게 뭐예요? 무게중심이라는 거예요. 무게중심. 그럼 삼각형에서 무게중심은 뭐냐? 무게중심을 도입하기 전에 중선이라는 말. 중선. 뭐가 중선이냐? 중선은 꼭지점에서 마주보는 변의 중점하고 연결한 선을 중선이라고 해요. 꼭지점하고 마주보는 변의 중점을 연결한 선을 중선. 그런데 세 중선은 한 점에서 만난대요. 세 중선은 한 점에서 만난다. 얘를 무게중심이다. 이렇게 돼요. 알겠죠? 그런데 이 무게중심은 꼭지점으로부터 항상 2대 1인 위치에 있다. 다 옛날 중학교 때 보면 꼭지점으로부터 2대 1인 그런 위치에 있다. 어떻게 얘기됐어요? 그 세 중선의 교점을 무게중심이라 한다. 이렇게 되겠어요? 그 다음에 하나가 있는데 그건 방심. 방심은 한글하고 똑같아요. 방심해도 좋다. 고등학교 때는 방심을 쓸 일이 없어요. 방심에 대한 문제가 없어. 그러니까 중학교 때 뭐 얘기를 보면 방심은 여기서 연장선 긋고 전장선 그어서 얘하고 여기 다 접하는 이런 것들의 중심을 방심이라고 했는데 여기 이것도 있겠지만 이런 거 연장하면 여기도 있고 이렇게 하면 여기도 있기 때문에 방심은 세 개도 나올 수 있는데 방심은 방심해도 좋아. 그러면 원래 삼각형에 오시면 내심, 외심, 수심, 무게중심, 방심인데 고등학교 때는 방심은 못 본 채도 좋고 오심 중에서 특별히 그 방심을 위한 4개 내접원의 중심인 내심 끝까지 잘 들어야 됩니다. 외접원의 중심인 외심 세 수선의 교점인 수심 세 중선의 교점인 무게중심이 이게 이제 오심 중에서 중요한 4개인데 정삼각형은 어떤 정삼각형이든지 이 내심, 외심, 수심, 무게중심이 일치한다는 거죠. 일치한다는 건 다 같은 점이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일을 찾을 필요가 없어. 하나를 찾으면 그게 내심이면 내심도 되고 외심도 되고 수심도 되고 무게중심도 된다 이거야. 어떤 경우? 정삼각형이. 그러면 이게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써먹을 수 있느냐? 집중 잘 보세요. 어떻게 써먹냐면 우선은요. 우리가 한번 이런 걸 볼까요? 만약에 이제 이렇게 원이 있고요. 여기 이때 정삼각형이 이렇게 있다. 그러면은 현재 이 바깥에 있는 원을 외접원이라고 그래. 밖으로 접해 있잖아. 그럼 이게 어떤 중심이 나왔으면 이게 외접원의 중심이지. 근데 이게 외접원의 중심이면 이거는 외심인데 정삼각형의 경우는 외심이나 내심이나 일치한다. 내심이 일치한다는 거야. 또한 얘는 내심도 되고 외심도 되지만 수심도 되니까 수심이 된다는 것은 꼭지점에 선을 그었을 때 이게 수직이 된다는 얘기고 또 얘는 무게중심도 돼. 무게중심이 된다면 그때 여기에서 이렇게 그었을 때 이거는 중선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게 무게중심도 되면 이게 중선이다. 중선이라는 건 이 길이도 어떻다. 같다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요게 내접원의 중심인 내심, 외접원의 중심인 외심, 세 수선의 교점인 수심, 세 중선의 교점인 무게중심이 다 일치한다면 얘는 내심이면서 외심이지만 동시에 무게중심도 되니까 이 길이와 이 길이의 비는 항상 얼마가 돼요? 2대 1이 되는데 얘는 뭐냐? 얘는 외접원의 반지름이고 얘는 뭐냐? 내접원의 반지름이야. 그러니까 안 해봐도 정삼각형에 내접원과 외접원이 있으면 이거는 그려보고 따져보는 게 아니라 미리 알고 있어야 한다는 거야. 외접원의 반지름과 내접원의 반지름은 항상 2대 1이 된다. 2대 1이라는 게 뭐야? 절반이라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어떤 문제들을 갖다가 얘기를 할 때 이런 거 아니 중학교식 같으면 어떤 원이 있는데 얘는 반지름이 10인 원이 있다. 근데 이 10인 원에다가 정삼각형을 이렇게 내접시켰다. 그때 이 정삼각형 안에 다시 내접해 있는 원의 넓이를 구하라면 이걸 막 구하는 척 하지 말고 정삼각형에 대해서 외접원과 내접원이 다 주어진 거야. 그럼 이 중심은 일치한다니까. 근데 아까 외접원의 반지름과 내접원의 반지름은 어떻게 됐어요? 2대 1이라고. 그러니까 외접원의 반지름이 10이면 내접원의 반지름은 그냥 5야. 5니까 이 넓이는 파이 R제곱으로 25파이 이렇게 나가야죠. 또는 이때 외접원과 내접원 사이의 넓이를 구하라. 이 도너스 모양. 넓이를 구하라. 그럼 밖에 거는 원의 넓이가 100파이가 되고 안에 거는 25파이니까 75파이 이렇게 바로 쓰면 돼요. 이것도 좀 더 기술적으로 하는 방법도 알고 있어야 돼.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닮은 비를 공부할 거예요. 무슨 얘기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계산해서 구할 수 있다 이거 하고요. 척 보고 어떻게 할 건지 아는 것은 굉장한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자꾸 숙달을 하는 거야. 이해가 되면 그 다음에 암기를 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딱 보고 이게 이렇게 되는구나. 그러면 정삼각형에 대해서 이것만 알면 끝나느냐? 아니고 정삼각형 진짜 중요한 얘기는 바로 정삼각형의 한 변과
정상각 한 변이 A다. 한 변이 A가 된다. 그러면 이 한 변의 길이를 가지고 높이도 바로 나와야 되고 넓이도 바로 나와야 돼요. 이건 이제 뭐 어마어마하게 쓰이는 거니까. 어마어마하게 쓰이면 우리가 구구법 만들듯이. 그렇지? 뭐 5, 8은 40 이렇게 하지. 5를 8번 곱하면 한참 해봐요? 40이고 이러지 않다고. 그런 것처럼 이거는 바로 암기가 돼 있어야 되는데 이걸 높이를 구하는 방법에도 너무 많아요. 한 변의 길이가 A죠? 정상 한 변의 길이 A야. 이거 A고 A 이렇게 될 거 아니야? 이때 높이를 구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높이를 구하는 방법은 이게 정삼각형이면 이 길이 같으니까 이 길이도 같다. 그럼 여기에 2분의 A다. 그럼 이게 A고 2분의 A일 때 피타고라스 정리를 구할 수도 있어요. 그런가 하면 아까 우리가 삼각비로도 했어. 정삼각형은 세 내각이 같으니까 어차피 세 내각을 합해서 180도면 하나는 당연히 60도라고 누구나 다 동사람 다 알아. 그럼 이건 몇 도가 되겠어? 30도가 돼. 그러니까 30도로 해도 좋고 60도로 해도 좋은데 만약에 60도로 한다고 생각한다면 이 높이를 구한다는 것은 이런 직각삼각형에서 빗변의 길이 A를 알고 이런 직각삼각형에서 빗변의 길이 A를 알고 어떤 한 변을 구하는 거야. 만약에 각을 60도로 했잖아? 그럼 이 길이 구하라 했을 때는 A에다가 코사인 60도를 곱할 텐데 이 길이를 구하라 했을 때는 각을 피해가기 때문에 A에다가 사인 60도를 곱해야 되겠지. 되겠어요? 근데 사인 60도 같은 거 외우면 2분의 루트 3이래. 그래서 이게 2분의 루트 3A가 된다. 이걸 외워두세요. 무슨 얘기냐? 한 변의 길이가 A인 정삼각형의 높이는 사인 60도를 곱하는 거예요. 결국 2분의 루트 3을 곱하는 거야. 그래서 한 변이 A가 되면 높이는 2분의 루트 3A가 된다. 가만히 보니까 2분의 루트 3을 곱해서 높이가 나와. 그러니까 정삼각형에서 높이를 알고 한 변의 길이를 구하고 싶으면 2분의 루트 3으로 나누면 되는 거야. 곱하는 거 반대가 나눈다 했잖아. 그러니까 정삼각형이 이렇게 있는데 높이가 1이다. 한 변의 길이를 구하려면 한 변의 길이를 A라 놓고 이렇게 풀지 말라는 거야. 2분의 루트 3으로 나눈다. 2분의 루트 3으로 나눈다는 건 여러 차례 얘기했지만 역수를 곱한다. 루트 3분의 2를 곱하라는 얘기나 마찬가지. 그렇게 해서 바로 필요한 것들을 후다닥 얻어낼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정삼각형의 한 변의 길이가 A일 때 넓이는 어떻게 구하느냐. 넓이는 밑변 곱하기 높이인데 밑변은 이게 A면 이것도 A지. 정삼각형이니까. A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 나누기 2는 곱하기 2분의 1이지. 그러니까 결국 4분의 루트 3 A제곱이 돼. 여기까지를 달달달달 외워줘야 됩니다. 되겠어요? 자, 정리합니다. 정삼각형, 한 변의 길이가 A인 정삼각형이 있다. 높이는 어떻게 구하느냐? 높이는 2분의 루트 3 A가 된다. 넓이는 어떻게 되느냐? 넓이는 4분의 루트 3 A제곱. 이 정도는 외워놓고 있어야 여러분들이 이따가 첫 번째 항, 1-R분의 A 했을 때 첫 번째 항 같은 거 할 때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다. 무슨 얘기죠? 정삼각형, 넓이, 높이 이런 것들을 암기를 해둬라.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좀 띵띵대는 것 중에 하나가 부채꼴이 있어요. 부채꼴. 근데 이 부채꼴을 하기 전에 여러분들 어떨 때 문제가 나오면요. 자꾸 호도법이란 말이 나와요. 호도법. 이 호도법이라는 게 우리가 각을 얘기할 때 180도 이렇게 얘기하던 거를 그냥 파이로 넣는다. 뭐 이런 게 호도법이잖아요. 근데 이 호도라는 것은 왜 호도란 말이 나왔을까? 이것도 일단 좀 이따 얘기할 테니까. 이 호도법 때문에 되게 낑낑대는데 이것도 역시 기초를 어영병해서 그래요. 우리가 이런 식으로 표현하지 않고 이렇게 뭐 파이, 뭐 2분의 파이, 그렇죠? 뭐 만약에 90도 그러면 90도를 우리가 2분의 파이 이렇게 표현하는 것들을 호도법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호도라는 정의를 먼저 알아야 돼. 호도법을 사용하려면 호도의 정의를 알아야 되는데 이 호도를 갖다가 레디언이라고도 얘기해요. 레디언을 심플하게 RAD라고도 얘기하는데 이 레디언이나 호도의 특징은 이것도 일종의 단위나 마찬가지인데 생략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이 호도 그런 말 안 하고 그냥 파이 이렇게만 얘기해. 파이 레디언 하지 않고 그냥 파이 이렇게만 얘기한다고. 그래서 얘들은 전부 생략을 할 수 있는데 호도의 정의는 이렇게 원이 있잖아요. 원이 이제 이런 식으로 원이 있으면 우리가 이제 중심하고 원주상의 한 점을 연결했을 때 이 길이를 반지름의 길이라고 그래. 이 반지름하고 똑같이 호를 따라서 진행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이 길이는 지금 현재 선분이잖아요. 근데 호를 따라서 반지름만큼 진행을 해. 그럼 이런 경우는 이 반지름의 길이하고 호의 길이가 같아진다고. 그랬을 때의 중심각을 1호도라고 기준을 잡은 거야. 이걸 1호도. 1호도인데 호도는 생략한다 그랬지. 그러니까 이게 1이지. 1은 1도하고 다르겠죠. 그러면은 이와 같이 반지름하고 반지름의 길이하고 호의 길이가 같았을 때 그때 여기 생긴 각, 얘를 갖다가 이제 1호도라 그러는데 지금 이 각을 표현하는 얘하고 닮은 꼴이죠. 그대로 비례할 거니까. 자, 그런 것들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요. 여기에 만약에 이게 2R만큼 갔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피자는 잘 사먹으면서 피자는.
이게 R이 2R만 같다는 것은 이게 피자 같은 피자가 두 조각 아니야. 그러면 당연히 중심각도 몇 배가 되겠어? 2배가 돼. 그대로 비례하는 거야. 그래서 이걸 갖다가 이 중심각을 2레디안, 2호도라고 얘기하고 레디안인 호도다 생략하니까 이 각은 2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하다 보니까 이제 여기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옛날에 요새는 뭐 바빠서는 안 하지만 옛날에는 도대체 이 원은 이게 도대체 원의 이게 원둘레 길이가 얼마일까? 그런 걸 가지고 옛날에 학자들이 많이 공부를 했대요. TV도 안 나오고 그랬기 때문에. 그래서 자꾸 하다 보니까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원들이 이런 성질이 있더라는 거야. 여기서 이렇게 쭉 봤을 때 이게 1R이면 1라디안, 2R이면 2라디안 이렇게 얘기했는데 우리가 여기에서부터 여기 반대까지 이게 뭐 지구라면 지구 반대까지 이게 대충 길이가 어떻게 될까를 자꾸 봤더니 이게 반지름 길이에 1배, 2배, 3배하고 조금 더 가더라는 거야. 완벽히. 이게 보니까 몇 배가 되느냐. 여기까지 온 게 몇 배냐. 이게 반지름 R에 대해서 3.14 어쩌고저쩌고 가더라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너무 길잖아. 무한소수. 그러니까 뒤에 것 깍 무시하고 보통은 3.14를 하고 우리가 이런 무한소수를 갖다가 애칭으로 파이라고 정한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야? 이 파이라는 게 보통은 약 3.14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나온 것은 결국 반지름에서 하나, 둘, 3배 정도 조금 더 가면 맞은편에 도달하게 되는 거예요. 하다 보니까 아까 뭐가 된다면 이게 1R일 때는 1라디안, 2R일 때는 2라디안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파이 R일 때는 이게 파이가 되는 거죠. 근데 보니까 이런 각은 평각이라 그래. 쭉 펴져 있는 거. 평각을 다른 말로 180도라고 얘기하지. 그래서 파이 레디안이라는 것이 180도와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응? 그리고 180도 대신에 우리가 파이를 사용하는 것을 호도법을 썼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다 보니까 여기에 지금 1이나 2나 이런 것들의 의미를 알고 있어야 돼요. 하다 보니까 180도를 갖다가 우리가 파이 레디안, 파이라고 놓는다면 당연히 180도를 갖다가 이걸 갖다가 우리가 파이라고 하는데 파이가 숫자가 3. 얼마라니까 3보다 조금 큰 수라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서 2로 나누면 90도는 2분의 파이가 되는 거고 3으로 나누면 60도는 3분의 파이가 되는 거고 또 90도를 다시 2로 나누면 45도인데 90도가 2분의 파이가 또 2로 나누면 4분의 파이가 되고 30도 같은 경우는 이걸 또 2로 나누니까 3분의 파이를 이뤄서 6분의 파이가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 대신에 실제로 여러분이 문제를 풀다 보면 의외로 이렇게 호도법으로 많이 표시가 돼 있어요. 근데 이 호도법으로 표현되어 있을 때 얘들이 어디에 위치했는지를 알려면 얘들의 대수관계도 알아야 되는데 제가 미리 얘기하면 3분의 파이하고 1의 관계. 그럼 1이 선생님 각입니까? 단위가 없으면 이건 호도야. 1호도하고 3분의 파이 호도하고 관계. 어느 게 크냐? 이거 알아야 된다고. 이건 뭔가 하면은 이 파이라는 게 뭐야? 3.14 얼마지? 3.14를 3으로 나눠도 1보다는 어때? 커. 이렇게 되죠. 무슨 얘기겠어요? 그 다음에 4분의 파이하고 비교해 볼래요? 4분의 파이? 4분의 파이 3.14를 4로 나눠봐. 그럼 4분의 3. 얼마입니까? 이게 1보다 어때? 작아. 그런데 아까 우리가 보니까 3분의 파이는 60도였어. 4분의 파이는 45도라고. 그러니까 1호도라는 것은 45도와 60도 사이에 있는, 이게 뭐 어떻게 된 거야? 45도와 60도 사이에 있는 거야. 1호도라는 게. 1호도의 위치 알겠어요? 45도와 60도 사이에 있으면 몇 사분면이냐? 1사분면 있지. 0도하고 90도 사이가 1사분면이니까 1이라는 각은 1사분면이야. 그래서 누가 사인 1도가 아니라 사인 1 이렇게 얘기했을 때 도가 아니니까 이건 호도고. 호도라면 얘가 1이 도대체 어디쯤 위치했느냐? 45도와 60도 사이에 있다. 이렇게 보면 돼. 되겠어요? 아까 여러분 혹시 그 기억나는 모르겠는데 우리 그 지수함수 칸 했을 때 세타의 범위에 따라서 사인이 큰지 코사인이 큰지를 따지는 게 있었는데요. 그렇다면 제가 잠깐 여기서 여러분에게 퀴즈를 낸다면 사인 1하고 코사인 1의 대수관계를 얘기해봐라. 사인 1이 크냐 코사인 1이 크냐 이거야. 그럼 우리가 이게 몇 도에 쓴 신속하게 나와. 근데 호도로 표시해놓고 사인 1과 코사인 1이 어느 게 크냐 이렇게 물어보면 1이라는 1호도가 도대체 어디에 위치했는지를 알아야 된다 이거야. 근데 조금 전에 보니까 1호도는 여러 사인의 4분의 파이하고 3분의 파이에 있다 사이에 있다는 걸 알았어. 이게 몇 도야? 45도. 이게 60도. 결국 1호도는 45도와 60도 사이에 있다는 것은 45도가 큰 쪽에 있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 있는 세타가 이 각이 45도보다 커. 그러면 이게 0도가 있고 90도가 있어. 중간에 45도가 있어. 아까 사인 코사인의 대수관계를 볼 때 전반부에서는
0도에서 45도까지는 사인은 커지고 있는 거고 코사인은 내려오고 있는 거니까 코사인이 컸어. 근데 45도 때 만나고 지나면 사인이 컸지. 그러니까 이 1이라는 것이 45도보다 크다 이거야. 그러면 사인이 더 크다 이렇게 대수관계를 판정하는 거예요. 어떻게 기본 호도법 아시겠죠? 자, 왜 호도법을 갑자기 얘기하느냐? 우리가 부채꼴에 대해서 넓이를 구한다든지 부채꼴의 넓이를 구한다든지 부채꼴에서 호의 길이 같은 거 구할 때 있잖아요. 그럴 때는 그 공식 자체가 전부 호도로 주어집니다. 각 세타가 호도일 때. 그러니까 자기 나름대로 주장해서 나는 그냥 뭐 일반적으로 무슨 뭐 몇 도 이렇게 하겠다. 그거 안 돼. 공식 자체가 호도로 돼 있어. 그러면은 그 호도법에 따르면은 부채꼴 같은 경우 호의 길이나 넓이는 다음같이 구하는데요. 생각보다 심플합니다. 자, 부채꼴이라는 게 뭡니까? 원이 있으면 원에서 피자 자르듯이 자르는 거야.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서 원주상의 두 점을 잡아. 원주상의 두 점을 잡고 그 두 점을 중심하고 연결해 생긴 각을 중심각이라 그래요. 그럼 중심각을 세타로 하자. 그런데 이 세타의 단위는 호도다 이런 얘기 알겠어요? 호도일 때 그때 여기에 반지름을 R이라고 얘기하면 그때 이 호의 길이는 R 세타예요. 그러니까 호의 길이가 R 세타라 그랬지. R 세타라는 것은 이 세타가 호도일 때 쓸 수 있는 공식이야. 근데 이게 시간이 되면은 좀 유도를 해줄 수 있는데 이게 이게 유도 아이고 뭐 잠깐 유도를 해본다면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 즐겨 먹는 피자로 생각하면 돼요. 이게 반지름 R이야. 반지름 R인데 이 길이를 어떻게 구할까? 만약에 여러분 물어보겠어요. 이게 60도라면 어떻게 될까? 호도법 쓰지 않고 60도. 어떨 때 이게 60도가 돼요? 이게 삥 눌러서 몇 도입니까? 360도죠? 360도에서 60도. 피자 가지고 이게 쪼갤 때 6조각 내면 이게 하나 60도 나오잖아요? 66은 36이니까 그러면 이 중심각이 60도야. 이 6조각 중에 하나지. 그렇다면 이 넓이는 어떻게 될까? 넓이는 원의 넓이의 6분의 1이야. 6조각 낸 거니까. 그럼 이 호의 길이는 어떻게 될까? 부채꼴 호의 길이는 원둘레 길이의 6분의 1이야. 왜냐면 요 60도라는 각이 360도 중에서 6분의 1이니까. 그럼 원래 우리가 원둘레는 어떻게 구하느냐? 원둘레는 2파이 R이라고 그러죠. 지름 곱하기 3.14. 그 원둘레 2파이 R에다가 지금 이게 60도면 360도 중에 60도란 얘기야. 360도 중에 60도. 그러니까 이게 6분의 1이지. 6분의 1을 곱하면 원둘레가 2파이 R이면 이 길이는 당연히 이 2파이 R에다가 6분의 1을 곱하면 이 호의 길이가 나올 거야. 그런데 우리가 이걸 호도법으로 바꿔본다면 60도란 말을 지워버리고 이걸 세타로 바꿔. 그럼 이 자리에 세타가 와. 됐죠? 그 다음에 360도를 호도법으로 바꾸면 2파이야. 아까 파이가 180도잖아. 그럼 이게 2파이가 되겠지. 이게 지금 이 호의 길이를 구하는 공식인데 2파이 약분되니까 R 세타가 돼. 그래서 사실 결과를 외우고 있어야지. 그래서 이 각이 호도법으로 주어졌을 때 그때는 R 세타가 호의 길이다. 멍심하고요. 그 다음에 이때 넓이는 아까 똑같이 원 전체 넓이는 파이 R 제곱인데 이 세타가 360도 중에서 얼마를 차지하고 있느냐 이걸 보는 건데 어차피 세타가 호도라면 얘도 호도로 바꿔야 돼. 그래서 360도를 2파이로 바꾸면 여기 파이하고 파이를 약분해. 그래서 없어져. 그러다 보니까 2분의 1 R 제곱 세타가 부채꼴의 넓이가 돼요. 중간과정 다 생략하면 여기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 반지름이 R이 되고 중심각이 세타인데 호도일 때 그때 이 부채꼴의 넓이는 2분의 1 R 제곱 세타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아까 호의 길이를 L이라고 얘기한다면 이거는 2분의 1 R 제곱 세타는 2분의 1 R 곱하기 R 세타인데 이 R 세타라는 거를 호의 길이 L이라고 놓는다면 이걸 L로 바꾸니까 부채꼴의 넓이는 어떨 때는 이게 L이 되고 호의 길이 L이 되고 이게 R이면 2분의 1 RL 이렇게도 구할 수 있다는 얘기야. 유도 냈으니까 그 다음에 여러분이 한번 해서 외우세요. 이걸 좀 달달달달 외워줘야 부채꼴의 넓이를 쭉 더해 나갈 때 넓이 하나 구하느라고 아까처럼 헤매면 안 돼. 공식은 이거야. 그리고 이러다 보니까 여기에 나오는 각은 전부 호도를 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은 이 정도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무한 등비급수 문제들을 푸는데 필요한 그런 지금 도형에 대한 기본 사항을 다 했어요. 남아있는 시간 동안에 제가 문제를 예제를 좀 몇 개를 한번 풀어서 볼 테니까 여러분들 감만 잡으면 돼요. 알겠어요? 이거 어떤 식으로 할 건지를 감을 잡으면 되니까 네, 여기 보시죠. 네. 자, 집중. 무한등수 문제 생각보다 쉬운데 넓이 어떻게 구한다고? 무한등수 합. 무한등수 합. 넓이가 아니라 합. 1-R분의 A. 되겠죠? 첫 번째 항이 A가 되고 공비가 R인 그럼 무한등비급수
합은 1-R분의 A로 구한다. 다시 첫 번째는 A다. 공비가 R이야. 그럼 그 다음 뭐야? AR. 여기다 AR. 여기 또 R 곱하니까 AR 제곱. 또 R 곱하니까 AR 3승. 이거를 끝없이 더한 값이 얼마냐? 이거는 1-R분의 A라고 구한다.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이제 무한급수 합 문제인데, 가만히 있어. 문제가 아니라 어차피 같이 겸해서 봐야 되겠구나. 이론 하나를 더 추가하겠습니다. 닮은 비. 참, 너무 중요한 건데, 닮은 비라는 것은요, 우선은 기리의 비다. 닮은 비라는 건 기리의 비를 얘기한다. 그럼 닮은 비라는 게 왜 나오느냐? 그 도형이 닮은 꼴이니까 그렇다. 닮은 꼴. 그럼 닮은 꼴은 뭐냐? 이 닮은 꼴을 오해를 잘못하면 안 돼. 닮은 꼴이라는 것은 그 도형을 그대로 축소하거나 그대로 확대해서 만들어진 도형이 닮은 꼴이야. 이런 거 봐.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원이 있지. 원이 있으면, 이 부채꼴이 있어. 이런 부채꼴. 이 부채꼴하고, 이렇게 이게 뭐라고 했나? 이게 좀 상당히 많이 좁아져 있지? 얘하고 얘는 닮은 꼴이 아니야. 이게 좀 더 두툼하잖아. 부채꼴에 닮은 꼴이 아니야. 닮은 꼴은 뭐냐? 그대로 축소 확대되는 거. 마치 복사기에다 놨을 때 그대로 축소 확대되는 거야. 예를 들어서 이런 직각삼각형 있죠? 이런 직각삼각형이 있으면 이걸 그대로 축소해서 이런 미니처어를 만들었다. 이걸 닮은 꼴이라고 그래. 근데 닮은 꼴은 닮은 비라는 게 있는데 비는 기리의 비라 있어요. 닮은 비는. 이때 기리의 비는 뭐냐? 도형에 따라서 길이라는 것은 밑변의 길일 수도 있고 높이일 수도 있고 빗변의 길일 수도 있고 원 같으면 반지름의 길일 수도 있어. 하여튼 일단 길이로 되어 있는 것은 호의 길이 뭐 다 좋아. 길이 되어 있는 것은 다 길이의 비를 구하면 그게 닮은 비인데 대응하는 여기 보세요. 얘하고 얘가 서로 대응하고 있어. 이게 만약에 3대2가 된다. 그럼 이럴 때 이 길이하고 이 길이의 비가 3대2라는 건 이게 3이고 2란 뜻이 아니라 이 길이하고 이 길이의 비가 3대2가 된다 이런 뜻이잖아요. 자, 이랬을 때 우리가 닮은 비는 3대2가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닮은 비가 3대2가 됐을 때 이 도형의 넓이의 비는 어떻게 되느냐? 도형의 넓이의 비는 각각 제곱한 3의 제곱 대 2의 제곱 즉 9대 4가 돼요. 원리는 내가 설명해 줄 테니까 넓이의 비는 항상 각각 제곱해 주는 거야. 그러니까 닮은 비가 A 대 B가 되면 넓이의 비는 A제곱 대 B제곱이 된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 닮은 비가 3대 2가 되면 넓이의 비는 9대 4가 되는 건데요. 이 넓이의 비가 9대 4가 된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이 넓이와 이 넓이의 비가 9대 4가 된다는 것은 이 넓이에다가 9분의 4를 곱하면 이게 나온다는 거예요. 9대 4가 되는 거니까 이 넓이에 9분의 4를 곱하면 이게 나온다. 그러니까 이 넓이를 일일이 계산하지 않더라도 이 넓이를 구할 때는 이 앞에 있는 넓이에 9분의 4를 곱하면 된다. 뭐를 곱하면 되느냐? 그게 나중에 공비와 관련되어 있는 거지. 공비를 찾을 때 일일이 이 넓이도 구하고 이 넓이도 둘 다 구해서 두 개를 비교하는 게 아니라 닮은 비를 가지고 직접 우리가 이게 몇 대 몇이 되는구나. 자, 다시 만약에 닮은 비가 2대 루트 3이 됐다. 그렇죠? 닮은 비가 2대 루트 3이다. 넓이의 비를 구하라. 예를 들어서 이런 원하고 이런 원이 있어. 그 원끼리는 당연히 닮은 꼴이지. 근데 이 두 원의 반지름의 길이의 비가 2대 루트 3이다 이거. 그럼 반지름의 길이의 비도 닮은 비지. 그럼 닮은 비가 2대 루트 3이다 이런 얘기야. 닮은 비가 2대 루트 3이면 넓이의 비는 각각 제곱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4대 3이 되는 거야. 그러면 이 넓이와 이 넓이의 비가 4대 3이 된다는 것은 앞에 도형의 넓이에다가 4분의 3을 곱하면 이 넓이가 나온다는 얘기야. 이게 4대 3이니까 여기에 4분의 3을 곱하면 이게 나온다 이런 얘기라고. 결국은 우리가 닮은 비를 잘 알면 연속적인 그런 도형에 대해서 넓이들이 어떻게 구성되는지를 갖다 신속히 볼 수 있다는 얘기죠. 아주 심플하게 이런 거 한번 봅시다. 만약에 반지름이 1인 원이 있다. 반지름이 1인 원이 있다. 됐어요? 반지름이 1인 원이 있다. 그런데 이 원에 반지름을 지름으로 하는 원을 그었다. 이 원에 반지름을 지름으로 하는 원을 그었다. 또 이 원에 반지름을 지름으로 하는 원을 그었다. 이렇게 한없이 해나간다. 여기에 나올 수 있는 모든 원의 넓이 합을 구하라. 그러면은 이 원의 넓이 더하기 이 원의 넓이 더하기 이 원의 넓이 더하기 이 원의 넓이 끊임없이 더하라는 얘기야. 그런데 보니까 이 도형과 이 도형은 지름이 2대 1이야. 지름이 2대 1. 그럼 지름의 길이도 닮은 비지. 그러니까 이 도형과 이 도형은 닮은 비가 2대 1이야. 그럼 넓이의 비는 얼마 되겠어요? 넓이의 비는 4대 1이 되지. 그럼 이 넓이와
이 넓이가 4대 1이 된다는 것은 이 넓이의 4분의 1을 곱하면 이게 나온다는 거야. 여기다가 4분의 1을 곱하면 이게 나오고 4분의 1을 곱하면 이게 나와. 그러니까 이런 원의 넓이들을 쭉 더하라 했을 때는 실제로 맨 바깥에 있는 원의 넓이가 첫 번째인데 이게 아까 반지름이 1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럼 반지름이 1이니까 파이 r 제곱에서 첫 번째는 뭐가 되겠어요? 파이. 그런데 우리가 무한등비 수합은 1-r분의 1이라 했어요. 공비를 찾아야 돼. 그럼 지금 우리가 무슨 공비냐? 이 넓이 더하기, 이 넓이 더하기, 이 넓이 더하기, 이 넓이 더하기 쭉 나갈 때 실제로 이것 더하기, 이것 더하기, 이것 더하기 이렇게 나오는데 얼마씩 곱해가고 있느냐? 4분의 1씩 곱해가고 있지. 그러니까 공비가 4분의 1이 돼. 그래서 1-r분의 a란 공식을 가지고 여기 있는 원의 넓이들의 합을 구한다. 이런 원리예요. 그럼 이게 지금 4분의 3이죠? 파이를 4분의 3으로 나눈다? 나눈다는 건 역수를 곱하는 거니까 답은 3분의 4파이 이렇게 가는 겁니다. 일일이 구하는 것이 아니라. 어때 무슨 알겠어요? 다시. 이런 거 한번 더 보겠어요. 아까 제가 잠깐 정삼각형에서 얘기를 했었는데요. 만약에 이제 이렇게 원이 있어. 반지름이 1이라고 그래봐. 이런 원인데 원에 정삼각형을 내접시켰어요. 그리고 다시 여기다가 원을 내접시켰어. 또 이 안에다가 정삼각형을 내접시켰어. 뭐 이렇게 내접해서 이제 뒤집어서. 그 다음에 이 안에다가 또 원을 내접시켰어. 또 정삼각형을 내접시켰어. 또 원을 내접시키고 정삼각형을 내접시키고 이렇게 계속해 나간다. 가장 바깥 원은 반지름이 1이라고 한다. 그때 여기는 원의 넓이 합을 구하라. 그럼 원의 넓이 합을 구하랬는데 우리가 맨 바깥 원은 반지름이 1이라 했으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이 원의 넓이 더하기 이 원의 넓이 더하기 이 원의 넓이 쭉 해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한번 잘 보세요. 지금 보면 이 원하고 이 원의 관계가 뭔가 봐. 이게 아까 정삼각형이라고 그랬어. 그럼 이 바깥 원은 뭐야? 외접원. 이 안에 거는 원이 뭐야? 내접원. 아까 이러저러한 사연에 의해서 어떻게 됐어요? 외접원과 내접원은 2대1이 됐지. 무게중심 때문에. 무게중심이 일치하니까. 그러면 결국 이 원하고 이 원은 반지름의 비가 2대1이야. 그게 닮은 비례니까. 길이의 비는 다 닮은 비야. 그럼 반지름의 길이 2대1이니까 넓이는 어떻게 됐어? 4대1. 안 해봐도 이 넓이와 이 넓이는 4대1이야. 4대1이란 것은 이 넓이에 4분의 1을 곱하면 이 넓이가 나온다. 또 여기에 4분의 1을 곱하면 다시 이 넓이가 나오겠지. 또 여기에 4분의 1을 곱하면 다시 이 넓이가 나오겠지. 문제는 이런 원의 넓이들을 끝없이 더하라면 이 넓이에다 4분의 1을 곱한 거 더하기 또 4분의 1을 곱한 거 더하기 거기다 4분의 1을 곱한 거 더하니까 공비가 4분의 1인 무한등비수가 되는 거야. 끝없이 안 되는. 첫 번째 원은 반지름이 1이랑 파이. 그래서 이럴 때 답이 또 3분의 4파이 이렇게 처리할 수 있어요. 어떤 미션이 있어요? 그래서 닮은 비가 A 대 B라고 주어지면 넓이의 B는 A제곱 대 B제곱이 된다. 이거를 계속해서 찾아나가면 돼요.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마지막 문제야. 여러분 여기서 다 끝나는 건 아니고요. 우리 지금 EBS 교재 아직 나오지도 않았어요. 줄줄이 나와. 그러나 그걸 연습할 때 이런 기본은 가지고 여러분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걸 가지고 어떤 식으로 하고 풀이를 아무리 복잡하게 줘도 쉽게 이해할 수 있죠. 이게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그렇게 돼야 되기 때문에 봐야 돼요. 자, 마지막 문제 보겠습니다. 자, 이런 이제 삼각형이 있는데 우리가 이 각을 갖다가 세타라고 놔도 좋고 또는 뭐 30도 이렇게 혹시 세타라고 놓지 뭐. 일단 세타 이렇게 놓고 이걸 갖다 이렇게 한번 풀어보겠어요. 이 점으로부터 길이가 1만큼 간 다음에 여기에 이렇게 수선을 긋고 또 여기에서 이렇게 수선을 긋고 또 여기서 이렇게 수선을 긋고 여기 수선을 긋고 수선을 긋고 수선을 긋다. 끝없이. 이렇게 해놨을 때 이번에 여기 있는 수선의 길이의 합을 구하시오. 끝없이 가는 거예요. 이걸 한번 풀어보세요. 그럼 이럴 때는 뭐가 첫 번째? 이게 첫 번째이다. 지금 이 수선 이거 더하기 이렇게 끝없이 더하면 얼마냐? 지금 넓이가 아닙니다. 넓이가 아니에요. 또 닮은 비를 지금 생각하는 문제도 아니야. 왜 우리가 너무 한쪽에만 빠져 있으면 다른 거 나올 때 깜짝 놀랄까봐 지금 아까 공부한 삼각비를 왜 했나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요. 이런 경우는 이 수선의 길이는 이런 큰 직각삼각형에서 보면 이게 빗변이야. 각 세타가 여기에 있어. 그러면 각 세타를 끼고 돌면 이건 뭘 곱한다? 코사인. 근데 각 세타를 피해가는 거니까 이 길이는 빗변 1에다가 사인 세타를 곱한 거니까 이 길이는 사인 세타가 되는 거야. 그 다음부터 잘 봐. 이번에 이 각이 세타죠. 이 각이 세타면 이 각을 별이라 그래봐. 그럼 이런 직각삼각형에서 이 직각삼각형에서 어차피 직각삼각형이면 요게 90도면 이 두 개 더해서 90도야. 이 두 개 더해서 90도니까 세타하고 별은 더하면 90도다. 세타하고 별을 더해서 90도라면 여기 이런 직각삼각형에서는 이게 90도니까 이게 별이 있으면 이게 세타가 될 수밖에 없어. 세타하고 별은 더해서 90도라니까.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이 각이 세타구나. 그러면 어때요?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수직이고 수직이니까 평행하지. 평행하면 이게 세타면 이것도 세타. 이것도 세타. 뭐 감각적으로도 알 수 있는 세타예요. 그러면 어떻게 구하나 봐? 지금 구하란 게 이 길이 더하기 이 길이 더하기 이 길이 더하기 이 길이 더하기 끝없이 해라 했는데 이게 보면 이 길이에다가 그 다음에 이 길이를 대야 되는데 이 길이는 뭐냐? 이 길에다가 코사인 세타를 곱한 거예요. 각 세타를 끼고 노니까. 그 다음에 이 길이는 뭐냐? 이 길이는 여기에다가 코사인 세타를 곱한 거예요. 직각삼각형이. 하다 보니까 결국은 이 길이 더하기 이 길이 더하기 이 길이 더하기 이 길이 더하기 쓰는 것은 여기에 코사인 세타 곱하면 이게 나오고 여기에 코사인 세타 곱하면 이게 나오고 코사인 세타 곱하면 이게 나오고 코사인 세타 곱하면 이게 나오니까 공비가 코사인 세타가 되는 거야. 따라서 쭉 여기 있는 수선의 길이 합을 구하라. 1-r분의 코사인 세타분의 A. A는 첫 번째 항인데 첫 번째 항이 사인 세타 이렇게 되죠. 어떻게 무슨 항이겠어요? 근데 뭐 수선의 길이의 합이 얼마일 때 그러면 이게 얼마다로부터 문제를 풀어나가게 되는 여기가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은 지금 현재 이런 어떤 삼각형 같은 데서는 물론 이것도 닮은 꼴로도 문제를 풀 수 있겠지만은 닮은 꼴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아까 직각삼각형에서 세 변 중에서 어느 두 변의 비라는 것을 이용을 해서 이와 같이 공비를 찾아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뭐야? 무한 등비급수 합 문제는 1-r분의 a야. 근데 그 첫 번째 항과 공비를 찾는, 특별히 공비를 찾을 때 이렇게 삼각함수를 이용하기도 하고 또 아까 우리 좀 전에 공부했지만 닮은 비를 이용하기도 하고 만약 그 닮은 꼴의 길이들을 합하는 게 아니라 넓이 합을 구했을 때는 닮은 비가 a 대 b가 될 때 넓이의 b는 a제곱 대 b제곱이라는 것을 이용을 하면 쉽게 공비를 찾아서 문제를 푸시다. 일일이 구하는 게 아니다 이런 얘기죠. 뭐 다양한 문제가 다 있는데 욕심을 부려서 이번 개념 특강에서 다 끝난다 생각하지 말고 적어도 이 정도라도 여러분이 그 예방주사를 좀 맞아두고 이걸 좀 반복해서 도구로 가지고 있으면 그래도 좀 이제 용어들에 생소하지 않으니까 여러분들이 혹시 여러 그 앞으로 나와 있는 교재들 또 여러분 참고서들 갖다가 풀어나갈 때 보다 효율적으로 같은 1시간 공부하더라도 좀 효율적으로 이해하고 이해도를 좀 더 높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 안에 수업을 듣느라고 굉장히 고생이 많았는데 끝났다 생각하지 말고요. 전체를 딱 30강론에서 봐서 내가 특별히 좀 부족한 부분이다. 그런 부분은 시간 날 때 다시 한번 또 반복해서 들어서 다음 강좌가 막 언제 나옵니까 찡찡이 되지 말고 그 나오기 전까지 개념 강의를 계속해서 알더라도 숙달하는 것이 결국 여러분들이 나중에 시간을 많이 절약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다는 걸 명심하고요. 남은 기간에도 좀 새 우리 강좌 나오기 전까지 계속해서 반복 학습을 부탁드립니다. 고생했습니다.